이 황심호 검사의 모습이 진단 기준의 대부분을 만족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인격장애란 무엇이고 어떠한 기준으로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이제 총론격이었다면 이제 오늘 영상부터는 각각의 인격장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할 때 쓰는 DSM, 거기서는 인격장애를 총 10개로 규정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조현성 성격, 조현형 성격, 그리고 편집성 성격이 있고요. 경계성 성격, 연극성 성격,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 반사회성 성격, 그렇죠. 의존성 성격, 강박성 성격, 그리고 회피성 성격. 10개밖에 했나요? 훌륭합니다. 네, 10개가 있고요. 네. 8번 만에 성공을. 기억 안 나신다고? 눈매하시네요. 네. 그래서 A군 인격에는 조현성, 조현형, 편집성 성격이 있고요. 네. B군 성격에는 자기애성, 연극성, 경계성, 반사회성 이게 있고, 그리고 C군 성격에 의존성, 회피성, 그리고 강박성 성격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이제 A군 네. 인격장애. 그 중에서도 이제 조현성 인격장애와 조현형 인격장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참 비슷하죠. 그렇죠. 네, 사실 전공의 때도 굉장히 많이 헷갈렸던 기억이 나요. 이게 영어로는 이제 스키조이드, 스키조티팔인데 이제 스키조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영어 이름도 비슷해서 이제 끝부분만 따서 조이드, 티팔 이렇게 불러서 구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먼저 조현성 성격, 조현성 인격 장애부터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조현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아마 조현병이 먼저 떠오르실 맞아요. 것 같은데요. 이 조현성 인격 장애는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활동이 굉장히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정도 또 역시 좀 위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방금 허기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고립이나 제한된 감정 표현 이런 게 이제 조현성 인격장애의 두 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7가지 진단 기준이 존재를 하고 그 중에서 4개 이상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인격장애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도 또 즐기지도 않는다. 두 번째로 항상 혼자서 하는 행위를 선택한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성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즐거움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1차 친족 이외에 친한 친구가 전혀 없다.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하다. 일곱 번째, 감정적인 냉담, 유리 혹은 단조로운 정동의 표현을 보인다. 정동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표정, 행동 뭐 이런 거를 포함한 감정의 표현 범위, 이거를 정동이라고 합니다. 단조로운 정동이라는 건 기쁨이나 슬픔 같은 건 느끼면서도 얼굴은 거의 좀 무표정해서 그렇죠. 감정을 추측하기 어려운 걸 의미하죠. 그런 짤방도 있었는데 누구였죠? 항상 표정 똑같은 그런. 맞아요. 네. 누구였지? 저희가 찾아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분이 조현성 성격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이제 정동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저는 이 조현성 성격을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조승우 씨가 연기했던 주인공 황심호 검사를 떠올려봤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황심호 검사의 모습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진단 기준의 대부분을 만족을 합니다. 이 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직업 내에서도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거의 맺지 못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홀로 지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 대한 불편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다만 이 황심호 검사를 조현성 인격장애다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 기준 중에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황심호 검사가 드라마상에서 설정이 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심한 두통이 있어서 뇌의 일부를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 이후에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고려했을 때 조현성 인격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굳이 진단명을 붙이자면은 Personality Change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의한 인격 변화, 이런 진단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심호 검사가 만약에 어렸을 때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문제가 없으면 조현성 성격이라고 좀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곧바로 진단하기는 어렵고 또 감별해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경 선생님이 좀 얘기를
얘기를 해주실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좀 피하시네. 네. 이외에도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이 진단을 할 수가 없는데요.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네. 우울증, 혹은 뭐 다른 정신병적 장애에 의한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네, 요거랑도 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서, 맞아요. 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과 중에 발생하는 건 조현성 성격 장애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조현병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데요. 조현성 성격 장애의 특성이 이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음성 증상이라는 거랑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이 음성 증상이라는 건 예전에 저희가 있어야 할 게 없다 라고 해서 음성 증상 말씀을 드렸는데, 뭘 해도 재미가 없고 하나도 의욕이 없고 감정도 없고 이런 증상을 음성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조현병에서는 이 발병 이후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조현성 성격 장애에서는 청소년기부터는 이런 모습이 줄곧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현성 성격 장애는 조현병이랑 관계가 깊기는 해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의 이 발병 전에 이 조현성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진단을 모두 붙이되 조현병 성격장애 뒤에 괄호하고 병전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죠.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역시 어떤 사회적 욕구의 감소, 의사소통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조현성 성격 장애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감별이 필요합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는 발달 장애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시절, 생애 초기부터 특징적인 사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상호작용에 있어서 결여를 보이는 것들은 뭐 눈맞춤이라든지 이름을 불렀을 때 보이는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18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진단을 내릴 정도로 그 사인이 일찍 나타나는 편입니다. 반면에 허경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조현성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청소년기나 대개는 이제 성인기 이후에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데, 이 조현성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지적장애랑은 무관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조현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직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주 뭐 극단적이진 않지만 연구직, 뭐 기술직, 이런 거나 혼자서 하는, 네, 혼자서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직업들, 그런 거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업이 조직 생활을 또 해야 되고 또 고객응대 이런 다른 사람과 얽힌 이 사회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연구직, 기술직을 하더라도 또 아예 혼자서 하긴 또 어렵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다가 본 건데, 이제 나무위키 네, 간무위키. 네, 나무위키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시크릿스키조라고 해가지고, 내면은 감정적으로 건조하고 냉담하지만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 줄도 아는 조현성 성격장애가 있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스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게 한다라는 게 있어서, 이게 무슨 그러게요. 네, 이런 반응을 좀 보였었는데, 저는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 중에서 그런 케이스 본 적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조현성 인격장애로 진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반사회성 성격 가지신 분이 이렇게 조현성 성격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가장 많이 혼동하실 부분은 좀 회피성 성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사람들이랑 고립해서 지내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비슷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회피성 성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되게 신경 쓰이고 막 두렵고, 네, 그래서 그렇고, 물론 조현성 성격에서도 다른 대인관계에 대한 그런 필요성, 네, 그걸 느끼기도 하지만 보통은 없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네, 회피성 성격은 오히려 그런 건 굉장히 네, 욕구가 많은 상태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